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제가 장 마감된 다음에 인사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마음이 급하네요. 조금 일찍 와봤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085.63인데요. 2085.63 정도면 거의 장중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첫 거래일에 이어서 두 번째 단축까지도 너무 멋지게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뭐 거의 장이 마감이 돼갑니다. 결국에 막판에 코스피가 더 힘을 내면서 오늘은 아우보다 형님이 결국 앞서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말 못하는 코스피,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코스피는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센터 가서 보다 자세한 얘기 먼저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4일 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도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신년 훈풍을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080선 위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52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오른 208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7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207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206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다시 2070선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2070선 후반에서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장중에는 역대 장중 최고가였던 208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87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2085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매수해주면서 3,5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역시 쌍끌이 매수를 동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3,000억 원 정도 매도했지만 지수 상승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37거래일 만에 52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포인트 오르면서 521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5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는 520선이 잠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다시 520선 위로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520선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내놨는데요. 개인 쪽에서 2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나타나주면서 31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도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세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6원 15전 내리면서 1,120원 35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1,120원대 초반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 개입 경계감도 작용하는 상황이었지만 낙폭을 완만하게 제한하는 정도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1,120원대 초반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95만 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은 2% 크게 상승하면서 49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장중에는 5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에서 반등하며 마감됐고요. 현대중공업도 3.7% 강하게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기아차도 4.9%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SK에너지도 상승 흐름 지속하면서 1%대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4거래일 만에 조정이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6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는 아직까지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OCI 머티리얼즈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8%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외국계 참고 동안 매수 주문 들어오면서 3%대로 올랐습니다. 다음 역시 1%대로 올랐고요. SFA도 어제 오늘 이어서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조선, 철강, 화학, 보험주였습니다. 사례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하락했었던 조선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올랐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장 첫날이었던 두산엔진이 공모가를 상회하면서 급등하자 역시 호재가 됐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새해 첫 드릴십 수주 소식도 호재가 되면서 3.7% 올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대로 올랐고요. 두산엔진은 오늘 14%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회복이 이미 진행됐다라는 증권사의 호평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현대 하이스코어 세아제강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포수가 2.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국제강 마찬가지로 2%대로 오르면서 철강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SK에너지와 금호석유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3%대로 오르면서 화학주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 마찬가지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3종목이나 됐습니다.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급등했었던 구제역 관련주들, 급등에 따른 부담이 오늘장에서는 매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중앙백신이 3%대로 하락했습니다. RNL바이오는 하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약보합권에서 2%대로 내리면서 오늘장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장 올랐었던 IT주들이 오늘장에서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는 집중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와, 기관이 총 순 매수를 한 900억 조금 넘게 했는데 IT를 한 그만큼 샀네요. 자, 이제는 전문가는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한번 분석 들어보고요. 내일장, 자,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루하루 그 전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0.3포인트 아쉬워요. 장중 역대 최고가는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렇죠? 예, 일단 지수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주면서 지수가 이제 아마 곧 오늘 갱신하지 못했지만 내일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지수도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랑 오늘 외국인들이 합쳐서 8,100억 이상을 8,200억 가까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최근에 비차익에서 오늘도 장 막판에 비차익에서 지금 한 1,150억 정도 매수 전환이 되었는데, 비차익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 현물 수급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한 11,000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지만 현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역대 장중 최고가를 향한 랠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심리,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거래대금이 지난주에 한 5조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었는데,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아직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7조 6천억을 조금 넘는 거래대금이 잡혔고요. 거래량도 한 4억 주 정도는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2천만 주 가까이 잡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도 한 2조 3천억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약간은 좀 그 투자 심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 대형주들의 시세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비쌀지도 모르겠지만 PER이 현재 10.5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07년도 현재 주가 2,085까지 왔을 때 그때 PER이 한 13.5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레벨업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머징이나 이런 아시아 증시들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장중 최고가는 충분히 이제 내일 정도면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오늘 5천억 넘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또 어떤 분위기일지 지표들 미리 한번 좀 챙겨봐야겠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뉴욕도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더군요. 우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면 뉴욕도 두 번째 거래일도 또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조업 지표에 또 다른 것이 오늘 밤 나온다고요? 예, 일단은 어제도 그 뉴욕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12월 제조업 수주가 있고요. 또 12월 자동차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해외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이 약간 긴축으로 주춤한 가운데서 유럽 쪽 리스크도 여전히 조금 잠재되어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철저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EU에서 11월 PPI 그러니까 그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물가지수가 약간 좀 주목을 받았지만 EU 쪽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팩터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큰 이슈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역시 이번 주 7일날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또 하루 전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부터 개막이 되는 CES라고 국제 가전 전시회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매년 1월 첫 주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IT 업종을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약간 좀 차익 실현이 있긴 했지만 외국인이 한 850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에서 좀 막판에 줄이긴 했지만 960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틀 동안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태블릿 PC들이나 또 3D TV, 스마트 TV 관련해가지고 IT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최근에 코스닥이 살아나는 분위기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그 CES에서 어떤 신제품들이 발표되고 어떤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는지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이제 지표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있는데 1월 10일 날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13일 날 인텔, 14일 날 JP모건 체이스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년 2분기가 피크였고 지금 3분기, 4분기가 조금씩은 실적이 약간 빠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또 회복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작은 모멘텀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모멘텀에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머징 증시 자체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해 놓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코스피도 자꾸 오르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살 거기 때문에 주식을 뭔가 더 담아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대형주의 순환매도 계속되지만은 오늘 코스닥의 거래량이 느는 거 보니까 코스피하고도 갭 줄이기도 동시에 수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조금 코스닥하고 발을 맞출 듯 하면서도 기존의 어떤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도 잃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된 상황인데 투자 전략 좀 다시 한번 세워보죠. 일단 어제 약간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는 신호를 보여줬었던 게 대선 관련주였습니다. 12월 말부터 해서 대선 관련주들이 상한가 행진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종편 관련주들도 좀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IT 업종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또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수출주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자동차랑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그런 좀 자동차주들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해줬고요. 어제 조선주들이 조금 움직인 것보다는 풍력주들이나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만 주목받고 있지만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시면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뭐 개별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호전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코스닥 심리는 워낙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골라서 담아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아닌가,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담아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는 기관에서 거의 28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소폭 매수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조금 매도를 보였지만 결국 종가 때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14억 기관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하는 이 구간에 일단 짧게라도 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특히 아까 CES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장비나 뭐 태블릿 PC 관련주들 중에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소외되었었던 철강과 건설업종의 수급이 강화된 게 오늘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매가 좀 불규칙하게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말부터 건설주들에 대한 좋은 얘기들, 올해는 좀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건설업종 올라오면서 또 후발로 철강업종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2007년도 주가를 봤을 때 2007년도에 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못 올라온 게 건설과 철강입니다. 결국 기관에서 좀 자금이 좀 딸릴 수밖에 없는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건설과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건설 업종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제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것처럼 은행주들을 비롯해서 내수주들, 결국 자산 효과로 인해서 은행주와 내수주 그리고 보험주들까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철강과 건설 업종이 지속된다라고,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수주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최근에 이유가 없이 외국인과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그냥 하루에 어떤 업종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냥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포착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일날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적 호전주 중심의 시장 개편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코스닥에서 특히 보여줬었던 IT 장비나 자동차 부품 업체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제 상당히 양봉이 크게 나와줬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선행 신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되는 중소형주들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비중을 확대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호전되는 또 특별히 코스닥 종목이라면 기관이 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과 내일장에 대한 준비 전략 함께 세워주신 분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해가 바뀌자 음료와 스낵 가격을 올리고 농수산물의 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네슬레는 1월 1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오뚜기는 지난달 23일 당면 가격을 17%나 올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오리온 등 제과업체들이 초코파이 등 과자류 값을 7에서 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시금치, 오이 등 채소류와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1일부터 평균 5.3% 인상됐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년 4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올라 물가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 동안 동결됐던 공무원의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서 65%로 확대됐습니다. 또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해 연봉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존치 지역의 건축 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내 뉴타운은 은평, 기름, 한남, 아현 등 모두 26곳으로 전체 지구의 34%가 존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 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의 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적인 존치 지역 지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존치 지역의 건축 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존치 지역에서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3억 4천만 달러 늘어난 2,915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1년 사이 215억 8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한은은 기존 보유액의 운용 수익에 더해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높아져 우리나라가 이들 통화로 보유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하나 추가로 마련을 했는데요. 전문가 전문 프로그램을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플러스라는 것인데요.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 전문가로부터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실전 투자 기법을 들어보실 수 있는 아주 노하우가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plus.centv.co.kr입니다. 앞에 P는 대문자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85.45포인트, 오늘 0.3포인트 모자라서 이제 도달을 못했는데 내일 아침 시초가 어디인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되고요. 내일은 코스닥에도 드라마 대사처럼 라벤더 향이 좀 솔솔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장중 최고가 경신 또 기대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